여러분, 모공,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 피부결까지 한 번에 바뀌는 성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티놀인데요. 우리가 피부 홈케어 하면 떠오르는 성분이 3개 있잖아요.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레티놀. 그 중에서도 유독 레티놀만 피부 사고가 많은데요. 원장님, 저 이거 쓰고 얼굴 다 뒤집어졌어요. 각질 올라오고 빨개지고 너무 따가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성분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90%는 쓰는 방법을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티놀, 피부 안 뒤집어지고 효과만 200% 뽑는 방법에 대해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연세유연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티놀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려면 이 성분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레티놀은 자극이 센 성분이 아니라 일을 너무 잘하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좋은 성분들 있죠. 비타민C는 피부 바깥에서 산화를 막아주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수분막을 만들어주죠. 근데 레티놀은 체내 작용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피부 겉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한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너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처음부터 다시 해. 이렇게 해요. 즉 우리 피부를 완전히 리셋시키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쌓인 각질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져 나가고, 밑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계속 올라오고, 콜라겐 만드는 기능까지 같이 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피부를 천천히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 피부를 빠르게 턴오버 시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화돼 넓어진 모공세포, 여드름 자국, 진한 색소까지 다 탈락시키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연히 세포 탈락이 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갈 때인데요. 그때부터 홍조, 따가움, 각질, 뒤집어짐, 이게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은 좋은 성분이냐 나쁜 성분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성분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안 뒤집어지냐? 이거에 대해 답해 보려고 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농도, 빈도, 시점, 딱 3개입니다. 이 3개만 제대로 잡으면 레티놀 사용 거의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먼저 농도부터 볼게요. 레티놀은요, 처음부터 높은 거 쓰시면 거의 무조건 망합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기능성이 인정되는 함량이 0.075%인데 입문자는 그보다 더 낮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효과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 피부가 적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효과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게 오히려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도입니다. 레티놀은 바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저녁에 바르고 이거 효과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다음날 저녁에 더 많이 바르게 됩니다. 보통 3일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더 많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4일째 피부가 한꺼번에 터지게 됩니다. 빨간 홍조는 기본이고 그냥 손만 대도 각질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물만 닿아도 아파서 세수도 못하고 미관상 야외 활동도 불가능해집니다. 그 이유가요, 각질 떨어뜨리는 신호, 세포 새로 만들라는 신호, 이게 미친듯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각질은 과하게 떨어지고 장벽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새 피부는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 각질이 인식이 되게 안 좋은데 피부 미용 의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각질은 유수분 보호층입니다. 각질이 없으면 피부가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보습력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 2회 정도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는 주 1회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시점. 이건 무조건 밤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레티놀은 피부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 먼지, 바람, 마스크, 에어컨 자극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철엔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레티놀까지 얹어버리면 피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각질이 탈락한 피부는 햇빛에 굉장히 약하고 그 결과 광광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외선 맞으면 색소 올라올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레티놀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것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밤에 저빈도로 농도를 조금씩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레티놀은요, 농도를 올리면 효과도 올라가지만 자극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피부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레티놀이 아닌 레티날 성분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 A의 작용은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이런 순으로 우리 피부 속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레티날은 이 중간 과정에 있죠. 그래서 변환 과정이 한 단계 더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빠르게 작용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피부 속에서 불필요한 변환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는 더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피부과나 성분 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레티날을 차세대 레티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차세대 레티놀 성분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진료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환자분에게는 이거, 저런 환자분에게는 저거 등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전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연세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이었습니다.